여러분, 미국 주식 하다가 세금으로 몇 달치 월급을 날린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전부 같은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수익을 크게 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주식을 들고만 있던 평범한 투자자들이에요. 바로 미국 주식은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 구조 때문에 잘못 파는 순간, 아니 아무 생각 없이 들고만 있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 좀 났다 싶은 순간 그 수익을 세금으로 다시 뱉어내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실수 하나만 피하면 연말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 혹은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걸로 여러분이 벌어온 작은 수익을 진짜 자유로 바꾸는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실수,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세금의 세자도 몰랐거든요. 솔직히 주식은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그게 전부 제 수익인 줄 알았거든요. 심지어 3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매수만 하고 매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수수료만 알고 세금이 나가는 줄은 아예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미국 주식을 팔면 세금을 이렇게나 많이 낸다고?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였습니다. 손실이 났다고 생각해도 양도세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때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거기다 수익은 쌓아두기만 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양도세 폭탄의 씨앗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거 제대로 알아야겠다 싶어서 절세 방법을 찾아봤고, 그걸 지금까지 꾸준하게 실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실제로 양도세를 아끼고 세금을 영원으로 유지해온 방법 그대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양도소득세 줄여서 양도세가 도대체 뭐냐? 뭐길래 그렇게 줄여야 한다고 하냐? 양도세는 간단하게 말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샀다가 팔아서 생긴 차익에 붙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팔아도 주식을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이 아니라 미국 주식을 매도할 때 생기는 양도세를 말하는 거예요. 양도세 계산 방식은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미국 주식 양도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매도가 빼기 매수가 빼기 수수료 빼기 기본공제 250만 원 곱하기 22%. 말이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바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엔비디아에서 수익을 1000만 원 얻었다고 해볼게요. 매수 가격이 500만 원이었다면 1000만 원 빼기 500만 원은 500만 원이 수익이 되겠죠. 여기서 증권사에서 내는 수수료가 무료라고 가정하면 나라에서는요, 해외 주식으로 250만 원까지 수익을 얻은 걸 인정을 해주는데요. 이 비과세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뺍니다. 500만 원 마이너스 250만 원은 250만 원이 과세 대상 금액. 이제 여기서 세율 22%를 곱하면요, 250만 원 곱하기 22%는 55만 원. 즉 제가 내야 할 양도세는 5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 손에 남는 순수익은 500만 원 마이너스 55만 원, 445만 원이 내 돈이 되는 거죠. 즉 이 돈이 실제로 내 수익이 되는 겁니다.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벌었는데 이 중에 10%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계산식을 보면 1년에 얼마씩 매도해야 하는지 감이 오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1년에 250만 원까지 해외 직투한 미국 주식을 매도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구간이에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1년간 양도차익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이겁니다. 해외 직투한 미국 주식은 1년에 양도차익 250만 원 안에서 한 번은 정리를 한다. 그럼 왜 매년 한 번씩 정리를 해야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양도세는 지금까지 벌어온 총수익이 아니라 그 해에 실제로 팔아서 확정한 수익만 보고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미국 주식으로 1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안 팔고 그냥 들고 갑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아직 세금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그대로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다음 해에 150만 원 수익이 더 났습니다. 그래도 또 안 팝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인 수익은 얼마죠? 총 25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괜찮습니다. 비과세 구간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200만 원 수익이 더 나서 처음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이때는 그동안 쌓아둔 수익이 한 번에 양도세 세금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100만 원 더하기 150만 원 더하기 200만, 총 450만 원. 여기서 비과세 250만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인 200만 원은 세금이 붙게 되는 구간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벌었던 작은 수익들까지 한 번에 세금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그대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세금은 없습니다. 계좌는 다시 초기화 되겠죠. 그 다음에 150만 원을 벌었다. 또 정리합니다. 그럼 세금은 역시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0만 원을 벌었다. 또 정리합니다. 세금은 역시나 없습니다. 앞에는 수익금 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냈어야 됐잖아요. 근데 방금은 보셨다시피 세금이 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은 계속 생기는데 세금은 매년 0원으로 리셋되는 구조가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걸 알면서도 정말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계좌에서 올해 확정된 이익이 지금 얼마인지가 한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래 내역을 정리하면서 올해 누적 양도 차익이 한눈에 보이게 만드는 방식을 따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정리해두니까 정리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 고민들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쓰기 편하게 다듬는 단계고 완성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실 수 있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만간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또 하나 생깁니다. 250만 원은 항상 꼭 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게 가장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250만 원은요 목표 금액이 아니고 상한선입니다. 100만 원이어도 150만 원이어도 비과세 구간 안에 있다 보면 정리를 하는 게 방금 전 보셨듯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어 5년 동안 수익이 이렇게 쌓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1년차 100만 원, 2년차 150만 원, 3년차 200만 원, 4년차 300만 원, 5년차 500만 원. 합치면 양도 차익이 총 1250만 원입니다. 이걸 한 번에 매도하면 기본 공제 250만 원 빼고 과세 대상 1000만 원, 여기에 세율 22%, 세금만 220만 원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걸 매년 비과세 구간 안에서 정리를 했다면요 5년 내내 세금은 0원, 즉 같은 수익을 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놔두면 2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양도세 절세의 핵심은요 수익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매년 수익을 리셋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과세 구간에 있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정리를 하는 것, 이게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왜 매년 정리가 중요한지는 감이 오셨죠?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1년에 한 번 무조건 250만 원어치만 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금액을 팔아도 양도 차익을 어떤 방식으로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증권사가 양도세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선입선출법이냐 이동평균법이냐에 따라서 같은 주식을 팔아도 양도 차익이 달라지고 그게 그대로 세금의 차이가 됩니다. 선입선출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1년차 1000달러에 주식 한 개를 매수했고요. 2년차에 2000달러, 3년차에 3000달러, 4년차에 4000달러, 5년차에 5000달러 이렇게 매년 한 주씩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년차에 주식 한 개를 5000달러에 매도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선입선출법은 가장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걸로 계산을 합니다. 즉 매도가는 5000달러, 매수가는 1년차에 산 1000달러, 그래서 5000-1000, 4000달러, 이 4000달러가 양도 차익으로 잡힙니다. 그럼 이동평균법은 어떨까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1에서 5년차까지 가격도 동일하고 매도 가격도 5000달러로 같습니다. 이동평균법은 그동안 산 모든 주식의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000달러 플러스 2000 플러스 3000 플러스 4000 플러스 5000, 15000달러죠? 총 5주 15000 나누기 5, 3000달러. 즉 이동평균 매입 단가는요 3000달러입니다. 그래서 같은 5000달러에 팔아도 5000-3000는 2000달러, 양도 차익은 2000달러가 됩니다. 같은 주식을 같은 가격에 똑같이 한 주를 팔았는데도 선입선출법은 양도 차익이 4000달러, 이동평균법은 양도 차익이 2000달러, 무려 2000달러의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그대로 세금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수익이 얼마냐도 있지만 어떻게 판 것으로 계산되느냐입니다. 이걸 모르면 매년 주식을 정리해도 세금을 더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각각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환율은 1달러 1450원으로 가정을 할게요. 선입선출법일 경우에는요 양도 차익이 4000달러였죠. 4000달러 곱하기 1450원은 약 580만원입니다. 여기서 비과세 250만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330만원입니다. 이제 세율 22%를 적용하면 330만원 곱하기 22%는 72만 6천원, 즉 선입선출법으로 계산되면 세금만 7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이동평균법에서는 양도 차익이 2000달러였습니다. 2000달러 곱하기 1450원 약 290만원. 여기서 역시 비과세 250만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40만원, 40만원 곱하기 22%는 88,000원. 같은 주식을 같은 가격에 똑같이 한 주 팔았는데 선입선출법 세금 약 72만원, 이동평균법 세금 약 9만원, 세금 차이만 60만원 이상이 되는 거죠. 이건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는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팔았느냐 보다 어떤 계산 방식을 써서 매도한 걸로 처리가 되느냐, 바로 이게 세금을 결정합니다. 즉 내가 쓰는 증권사가 선입선출법을 쓰는지 이동평균법을 쓰는지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건 무조건 이동평균법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익 중인 주식은요
이동평균법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요. 손실 중인 주식은요, 선입선출법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싸게 산 $1,000짜리 주식이 먼저 팔리면 손실이 크게 잡혀서 세금을 안 내거나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이겁니다. 앞으로 주식을 팔 때 내가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큰지 아니면 손실을 정리할 가능성이 큰지, 이걸 기준으로 계산 방식이 맞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이 난 뒤 매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는 증권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영상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막연히 증권사 고르지 마시고 이 계산 방식을 기준으로 한 번은 꼭 고민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손익통산입니다. 손익통산? 그건 또 뭐야? 말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개념은 정말 단순합니다. 이익과 손실을 하나로 합친다. 이게 바로 손익통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요, 내가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산해서 최종 수익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종목으로 1,000만원 수익, B 종목으로 1,000만원 손실, 이 두 개를 같은 해에 매도하면요, 1,000 마이너스 1,000는 0원, 나라에서는 수익이 없는 걸로 봅니다. 당연히 세금도 없습니다. 이 원리가 양도세 계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A 종목에서 1,000만원 수익, B 종목에서 750만원 손실, 이 두 종목을 같은 해에 매도하면 1,000만원 마이너스 750만원은 2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나시죠? 해외 주식 양도세 비과세 한도는요, 250만원입니다. 즉 250만원 마이너스 250만원은요 0원,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난 주식을 확정을 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전략이냐면, 많은 분들이 손실난 주식은 오를 때까지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흔히들 존버라고 하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실을 확정시키지만 내가 다시 매수해서 주식의 수는 동일하게 그대로 들고 가고 절세에 활용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손실이 난 종목을 정리해서 이익이 난 종목과 합치고 세금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 이것도 하나의 합법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보니까 손실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물론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도 아프고 손실을 확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요, 손실도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양도세 절세 전략은 반드시 12월 안에 끝내셔야 합니다. 해가 넘어가면요, 비과세 한도는 바로 초기화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양도세는 매도일이 기준이 아니고요, 결제일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주식은 매도하고 나서 영업일 기준 2일 뒤에 결제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팔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연말 기준일보다 최소 2영업일 이상은 미리 매도를 하셔야 해당 연도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전에 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금 때문에 연말에 쫓기지도 않고요, 마음 편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양도소득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미국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계산 방식은 이겁니다. 매도가 마이너스 매수가 마이너스 수수료 마이너스 기본공제 250만원 곱하기 22%,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양도 차익 기준으로 연 250만원 안에서 매도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금액이 작더라도 그해 수익은 한번 정리하는 게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세금 계산 방식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선입선출법인지 이동평균법인지에 따라서 같은 주식을 팔아도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국 주식에는 손익통산이 적용됩니다. 같은 해에 수익을 본 주식과 손실을 본 주식을 함께 매도하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세금을 없애거나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매도 기준은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전에 미리 정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미국 주식 양도세는요, 얼마를 벌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정리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네 가지만 알고 계셔도 양도세 폭탄 맞으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상위 1%의 선택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세금 이야기 솔직히 어렵죠. 양도소득세, 선입선출, 이동평균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이해하려고 하고 세금을 아껴서 내 작은 자유를 지키려는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 자체로 이미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정도의 작은 금액이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 하고 넘겨버리죠. 그런데 이 돈들이요, 1년, 2년, 3년 쌓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절대 작지 않은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투자로 얻은 첫 수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돈으로 부모님 밥 한 번 더 사드릴 수 있었고요. 여유가 생기니까 사고 싶었던 물건도 살 수 있었고요. 여행도 갈 수 있는 자그마한 보탬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돈의 크기보다 지켜낸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구나. 여러분도 분명히 지금까지 벌어온 이 수익들을 자유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작은 절세들이 당장은 작아 보여도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큰 차이로 돌아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기억해 주세요. 작은 돈을 지키면요, 작은 자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유가 쌓이면 분명 삶은 변화됩니다. 그렇게 오늘도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나의 기적 머니스타드.